반갑습니다. 9월 28일 일요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이었죠. 지수가 좀 빠졌는데 수요일부터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부터 말씀을 드렸죠. 애초에 주가가 지수가 높은 자리에서 예전에 말씀드린 그, 그 한국 한미 무역 협정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걸로 지수 뺄 명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그걸로 빼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그냥 3,500으로 쓰는 줄 알았는데 또 5,500 될 수도 있다 겁도 주고 정돈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생긴 거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그게 또 주가가 뭐 박스권이면 그래도 해볼만한데 높은 자리에서 신고가에서 돌렸기 때문에 공매도들이 신났겠죠. 반도체 반도체 쪽도 공매도들이 완전 신나가지고 때렸을 겁니다. 어, 그래서 지수를 보면은 한 코스피가 10% 정도 열려 있어요. 퍼센트. 일단 지수 좀 볼까요? 보면은 3130까지 열려 있습니다. 최대 지금 한 2, 3% 뺐으니까 아래로 한 6, 7% 정도 열려 있어요. 근데 이 평선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 주면서 이게 최대 폭입니다. 아무리 밀려도 여기를 깨진 않을 거예요. 10월 한 달 정도 하락 추세 연결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에이펙 정상회담 하면서 딱 일정도 10월 말이죠. 에이펙 언제? 10월 31일부터 딱 타이밍이 딱 신기하네. 그 그때 이제 일단 한국 중국 정상회담 이것도 있고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그다음에 북미 미국 북한 정상회담도 될 수 있고 판문점 바로 가가지고 나와 트럼프 나왔어 나와 우리가 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웃기네요. 10월은 하락장 염두에 두는 게 낫겠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정도 라인에서 이제 여기서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올라가 버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는 어,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 생각을 그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게 더 올라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대전략을 이런 움직임 속에 수정을 하는 거는 차라리 여기서 지지를 해 주거나 이렇게 된 숄더로 올라가거나 요런 것들이 나와주면은 이제 대전략도 수정이 되겠지만 일단 9월은 조심하자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세운 큰 전략 안에서 종목수를 줄인 정도로 대응을 하면서 이 상승장을 맞이했다. 그래서 이제 빠지는데 이 정도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도 요런 자리까지 내려오겠죠. 이게 지금 환율인데 환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인덱스로 따지면은
예전에 환율 1400과 좀 다르다 해요. 지금은 좀 더 고통스럽다 합니다. 그러면 딱 보통 이렇게 지수가 내리게 되면은 일단 시총 대형주인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있는데 삼성전자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도체들도 가려고 했던 놈들 또 조정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 이제 미국 중국이 정상회담 하면서 반도체 좀 풀어주고, 근데 뭐 비싼 건 그 최고 성능은 안 풀어주고, 당연히 그거 못 풀어주죠. 그 대신 우리가 수출용을 하고 있는 거 써라.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너무 쪼이니까 중국이 자체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뭐 엔비디아 CEO도 중국 가가지고 막 춤도 추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압박이 있지 않나.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선두만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은 중국이 아무리 그러니까 중국이 2등을 하겠다는 거는 못 막으니까 1등만 못 하게끔, 패권은 자기들이 가지게끔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딥시크도 열리면서 이제 한 쇼크가 왔잖아요. 근데 딥시크가 이제 뜯어보니까 어, 챗 GPT 이런 것들을 복사해서 만든, 그 구조 자체를 통으로 복사해서 만든 그런 아류작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성능은 아직은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종식이라기보다 심리가 안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이거 따라잡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냥 통째로 복사한 거야. 그래, 그럼 너희는 그 2등은 해. AGI는 미국이 먼저 하겠다. 뭐 이런 판단이 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 판매처, 돈을 많이 쓰잖아요.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판매처를 놓칠 수 없는 건지, 놓칠 수 없고, 다만 관세를 적용하면서 음, 미국이 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겠다라는 게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닌가. 서로 윈윈이잖아요. 중국도 그 반도체 받을 수 있고, 미국도 이 반도체를 팔 수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괜히 그래 뭐 음, 따라잡힐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기술 유출 이런 건데, 어, 이민법도 엄청 강화해서 최근에 우리 한국 LG 엔솔 뭐 추방이 아니라 보낸 것도 그렇고, 웬만한 국적, 특히 중국이죠. 중국에 그런 사람들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기술 유출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거 없지 않을까. 또 이게 구조 자체가 AI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기술 유출을 해. 그런 배경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반도체 칩 가는 거야 뭐. 그래, 중국 너희 한 만들어 봐. 그 역설계해도 못 만듭니다. 왜냐면은 그걸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완전 압도적인 기술인데, 음? 또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장비, 그 장비를 만들기 위한 장비, 이런 것들이 어, 각 나라의 거의 국가 자산 뭐 이런 수준이고, 그래서 뭐 이거 완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허리 정도까지 오는 거는 용이 나겠는데 더 이상은 못 올라올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중 정상회담을 한다면은 그런 취지로 하지 않을까. 무조건 반도체는 열 겁니다. 미중 정상회담 하면 중국도 히토리 풀겠죠. 그러면 미국은 그 히토리를 바탕으로 더 부가 창출을 하는 거지. 원재료가 싸지니까. 한국은 이제 중간에 끼인 입장에서 일단은 제일 확실한 거는 중국 문이 열린다 정도는 아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확신해요.
왜냐면 그전에도 계속 한한령 열겠다 그런 이슈가 있었고, 이제 그 대미를 장식하는 게 정상회담. 시진핑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면은 그거만으로도 이제 공산당 그런 행정 공무원들이 이제 이거 뭐 눈치껏 알아 잘 하지 않겠어요? 자, 공식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요. 그냥 지자체 공무원들이 알아서, 공산당이죠. 알아서 한 거야. 그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 한국과 중국이 다시 뭐 친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공식적으로 한한령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유력한 건 한, 한국 중국 정상회담. 두 번째로는 어, 미국 중국 정상회담. 세 번째로는 북미 북한 미국 정상회담. 각 수혜주가 따로 있지만 일단 중국 내수 소비주 화장품이 대표적이죠. 미국 시장도 열어놨는데 중국 시장도 열려. 그 다음에 또 중국에 사업하는 애들. 소비재라 하면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의류나 공구먼 최근에 막 가고 뭐 그랬던 것들이 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미용 성형 관광 오면은 뭐지 환급 세금인가 환급해주는 뭐 그런 애들도 있고, 뭐 단적으로는 여행주, 면세점주, 호텔신라 이런 것들 많다 많아. 자, 그래서 다시 재료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재료 금요일 날 재료 뭐 나왔냐? 일단 네이버 이슈가 제일 핫했죠. 그냥 재료가 아닙니다. 거대 공룡이 생겨난 거예요. 코인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 주들이 제가 볼 땐 거의 준현실화 단계까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만 안 했지. 그거야 기술력은 있고, 음? 그다음 플랫폼도 있고 생겼죠. 플랫폼. 업비트랑 네이버가 합친다. 그래서 거의 준현실화까지 단계가 온 게 아닌가. 스테이블 코인 주들이 원래 지수와 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테마성이 있거든요. 실제 기업들 손에 돈을 쥐는 게 아니잖아요. 기대감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계속 돌 수 있다. 다만 지수가 좀 빠진다면은 뭐 상한가를 간다는 식이 아니라 윗꼬리로 윗꼬리 마감했는데 또 다음날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주가 견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대형주니까 그렇게 못할 것이고, 올라간 다음에는 갭 띄우고 좀 뺐는데 종가를 좀 관리해주는 형태로 종가는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중간 상승은 대체거래소의 갭을 활용한다든지 대체거래소에서 살짝 쏜다든지 이런 형태로 뚫어주고 종가로 굳히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재료를 보자면은 포톤이 뭐로 올랐지? 스마트폰 관련주.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이슈 얘도 했네요. 이제 보안이 한번 왔다 한번 불을 뿜었고 그 다음에 그런 보안 쪽에서도 차세대 보안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기대감. 근데 올라가는 것들 양자라고 보면은 좀 세력주 형태가 많죠. 회사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 그런 작은 회사들 그런 것들 주가를 펌핑하는. 하지만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라닉스가 이제 스타트를 끊었고 포톤도 따라가고 재료가 좋은 겁니다. 음, 콘 스테이블 코인 금리로 대장을 했었죠. 대금도 충분히 뿜어 나왔고 갈 곳 없는 돈들이 푸콘으로 좀 몰려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들은 지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나이백. 음, 나이백 우리 그거죠. 관심 종목이었죠. 오도리 관점. 기술 이전, 펩타이드 기술 이전, 2만 비비트과 셔틀 성과 발표, 제약 바이오 관련주 부과. 그 다음에 C사이트도 의복 의류에 가겠어요. 중국 때문이죠. 한한령 풀린다. 중국 시장이 열린다. 역시나 공공원 DIT. 네이버 클라우드가 차세대 HBM 및 AI 메모리 솔루션 검증 협력 선언. 장비주들. 에브리보. 구글 딥마인드 연구소가 새로운 로보틱스 인공지능 AI 모델을 공개. 음, 에브리보션 연관이 있나? 포톤 했고, 라닉스 했고, 쿠컨 했고, 이렇습니다. 재료가 좀 작아지죠. 장이 또 안 좋으니까. 이게 지금 AI 3번은 90점까지만 정리한 겁니다. 90점까지. 재료는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관종 보겠습니다. 자, 종배 관점으로는 쿠콘, 어, 보면은 쿠콘 CP 시스템, 헥토 파이낸셜, 에브리봇, 케일럼, 제일약품, 이지바이오 이렇게 돼 있죠. 보면 느낌 좀 비슷하죠, 자리들이. 일단은 요 세력선, 단기 세력선을 몸통으로 넘긴 모습. 황금지표 살짝 떠 있고 파란색 과매도 상태. 그러니까 이 올랐어도 싸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비싼 거, 빨간색들은 비싼 거.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또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어떻게 긋는지 이런 것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 쿠폰 있으니까 쿠폰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하락 추세 뭐 내려가는 거 알겠어. 근데 올라가는 게 헷갈리잖아요. 올라가는 것들을 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오다가 상승이 나와요. 그러다가 중요한 지점이 여기 하락 그리고 반등이 나왔던 이 지점을 넘길 때 이거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요런 지점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어렵진 않고요. 이 지점을 넘겼을 때 넘긴 지점과 이 지점을 연결하면 돼요. 쉽죠? 그 다음 이것들이 박스의 형태로 요 각도 잘 보세요. 이 각도를 그대로 살리면서 이렇게 줄을 그으면은 이게 상승 추세입니다. 멘토님,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응? 이렇게 가는 것도 있던데요? 그럼 이렇게 그어야 됩니까? 그거는 일단 이 상승 추세가 먼저 지속이 되다가 어떤 재료나 혹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 접어들면서 추세가 다시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이 전 고점을 기준으로 올려야 되고 전 고점에서 이 상승과 나왔던 이 저점이 되겠죠? 저점부터 각도를 세워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페이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역별 매매 하시는 분, 단테님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지만 바닥에서 돌리는 것들은 추세 잡기 엄청 쉽습니다. 이게 속이는 게 거의 없어요. 조금만 볼 줄 알면은. 뭐 대표적으로는 120선, 240선 이거 넘기느냐 마느냐 이런 거죠. 넘기면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올라가는 것들 페이크가 많아. 뭐냐면은 이렇게 했다가 살짝 들어 올립니다. 다시 추세에서 안으로 내려와요. 재밌죠? 혹은 지지받고 다시 추세선 밟고 올라가다가 또 쏴요. 쏴요. 그럼 이제 이때는 이제 뭔가 연결이 되겠지만 한번 어떤 구조가 됐죠? 이 상승 추세선을 넘겼다가 지지로 활용하면서 다시 고점을 뚫어 올리면은 새로운 추세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확률이 높거든요. 그냥 뚫었다고 간다. 이런 거는 다시 추세에서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잡을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고개 돌리는 거 해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구분하기도 편하고 확률도 높고 에너지도 좋아요. 아셨죠? 한 번 더 도식하겠습니다. 이 주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상승이 나와요. 여기 앞에 나왔던 언덕 부분을 넘기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넘겨야 돼. 안 넘기면 그냥 이거는 뭐 오르디 말디 추세가 위로 간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멘트는 이런 것도 있던데요. 이렇게 가다가 이 지점을 안 넘기고 좀 만들었다가 넘기고 뭐 이런 것들. 그럼 요건 요렇게 추세선은 그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복잡하게 하지 말고 무조건 하락 추세에서 나온 반등, 최저점과 이어져는 이 반등을 기준으로 선을 그으세요. 저는 이거 이제 중추세 보는 법인데 이렇게는 소추세가 되는 거고 저는 중추세를 넘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왕 할 거면은 바닥권 종목 널려 있는데 이왕 할 거면 중추세에 넘긴 걸 하자. 이렇게 넘긴 건 괜찮아. 추세가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 매수를 하더라도 싸게 살려면은 이 상승 추세 하단부에서 뭐가 나와야 돼? 오돌이가 나와요. 오돌이 배웠죠? 혹시나 이제 오돌이 저번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5일선 돌파는 총 3가지 유형이 있다 했습니다. 제일 좋은 5일선 돌파 형태는 5일선을 캔들의 몸통으로 뚫는 것. 이게 제일 상급, 중급. 이제 중급, 하급은 아닌데 그냥 구분하자면은 5일선은 이제
종가상 억지로 넘기긴 넘겼어. 이런 거 어떻게 됐죠? 다음 캔들이 이 종가와 5일선을 같이 넘기는 그게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 이게 상이 이게 몸통을 뚫으면 다음날 바로 슈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가 베팅을 많이 하는 형태고, 두 번째는 한 캔들 더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5일선 근처에서 머무르다가 갑자기 5일선을 빡 몸통으로 돌파해요. 그럼 이제 몸통 하단부에 5일선이 있겠죠. 요건 어떻게 5일선까지 음봉으로 팍 내려온다. 요게 하입니다. 이게 중, 상. 자, 그럼 음봉 내려올 수 있죠. 내려올 수 있어. 반등 나오고 뭐 다시 갈 수도 있어. 근데 왜 그러냐? 캔들의 양봉을 덮는 음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부담인 거예요. 그럼 어떤 형태가 맞냐? 5일선입니다. 5일선 밑에 있다가 갑자기 몸통으로 빡 뚫어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5일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랬죠. 내려옵니다. 차라리 이게 윗꼬리로 마감을 해야 돼요. 밑꼬리로 마감을 하면 해서 다음번 양봉이 나올 때, 이게 이제 종가를 넘든 안 넘든 양봉이 나올 때 양봉의 시가 손절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음봉으로 덮여 있으면요, 이거는 안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거는 아마 오전에 살짝 올랐다가 2, 3포 올랐다가 다시 음봉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봉 기준이 아니라 요 밑에 있는 뭐 다른 양봉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거지.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아셨죠? 5일선 세 가지가 있고, 뭐라고 했죠? 자, 큰 추세의 하단부까지 내려오면은 이 하단부에서 뭐 잡아도 되고 상관없지만, 더 확실한 거는 여기서 5일선 돌파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나온다면은 그때 이제 배팅을 하는 게 기다리는 시간도 적고, 반등 하나, 혹시나 빠지더라도 반등 하나 주고 빠진다. 이게 뭐 진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반등 살짝 주고 또 깨지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5일선까지 보고, 그럼 그게 5일선 돌파가 나온다, 오돌이가 나온다 하면은 뭐라도 하나 주고 죽기 때문에 요거 먹고 다시 내려올 때 또 해도 되지만, 요거에서 반 팔고 남은 걸로 본절까지 버틸 수 있는 거죠. 이 구조가 된다면 괜찮은데, 5일선 안 보고 그냥 사가지고 5일선 돌파 안 나오고 그냥 다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하면은 손절을, 저점 이탈 손절을 꼭 지켜줘야겠죠. 또 재밌는 게 이게 털고 다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럼 5일선 돌파에 노리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쿠폰, 쿠폰 같은 거는 보세요. 아, 뭔가 반등이 좀 약해. 그래서 이건 큰 흐름 속에서 반등을 체크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요 지점이 될 수가 있겠죠. 요 지점을 넘기냐 안 넘기냐. 넘겼죠? 그럼 이 저점 기준으로 뭐 선을 긋는데, 거의 평행이네. 아니면 여기 앞에 있던 이 고점, 이런 식도 괜찮습니다. 근데 뭔가 반등이 눈에 띄어야 돼. 이거 뭐 얼마 올랐어? 36%?
62%, 이런 식으로 이게 추세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본다면은 거의 평행인데 못 넘고 넘었다가 실패하고 다시 저항 맞고 오늘 뚫었죠. 세력선 딱 물려있네. 몸통 돌파는 이렇게 봅니다. 자, 12 시스템 이것도 배운 거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했죠? 하락 추세가 이렇게 나오다가 뭐 여기서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에는 아마 이렇게 됐으니까 요 지점부터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요 세력선 저항까지 했는데, 자 그러면은 요 아마 여기가 유력하겠죠. 아니 고점이 계속 갱신돼. 그나마 유력한 게 어떻게 고점을 넘기고 음봉으로 계속 내렸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이 고점이 유력하지 않을까. 여기는 이제 다시 부딪히는 데고, 그럼 어떻게 저점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저점 기준으로. 이게 하나의 추세, 상승 추세가 된 겁니다. 폭이 넓죠. 즉 말해 이런 것들은 이 정도까지 내릴 수 있다. 염두에 두셔라.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이제 얘는 종배 관점을 했냐면은 원래는 어제가 목요일이 정석이고 그다음에 요날도 괜찮죠. 요날도 네. 뚫고 세력선을 종가로 뚫었으니까 몸통 돌파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종가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날 종배를 개미들이 많이 한 것 같거든요. 동호회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윗골이 음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종가를 굳이 지켜. 이런 것들은 얘네들한테 수익 주고 가겠다. 약간 요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왜? 아무 자리가 아니라 세력선을 넘긴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저항선을 아마 종가로 뚫어 올리려고 이 추세선이죠. 이거를 한번 종가로 넘기려고 이렇게 양봉을 마감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조금 불안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 어제 해먹은 애들 있기 때문에. 자, 헥토 파이낸셜 이것도 역시 주가가 이렇게 반등 나오고 반등 하락 추세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올랐죠.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눈에 띄는 거 보면은 이런 여기 예를 한다는 거는 이제 거의 파동이 대파동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대파동. 자,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종가상이 조정이 거의 없잖아요. 이거 보면은. 그래서 이 고점은 아니고 아마 이 고점이 맞을 것 같다. 왜? 종가를 확 내렸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고 다시 돌리는 그 과정 속. 그럼 헥토가 오르더라도 요런 자리에서 넘기든지 제가 볼 때는 몸통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려나. 전구 살짝 넘는 구조로 딱 이쁘게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추세선이 그어진다. 이건 큰 추세선인 거고요. 뭐 작게 보자면은 정말 이런 자리에서 이런 고점을 이렇게 넘겼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큰 추세로 이렇게 크게 본다는 것 자체가 얘가 좀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또 작게 보면은 요런 자리, 요런 자리를 넘기는 걸 보면서 줄을 그을 수 있다. 음, 요
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니까 아까 추세선이랑 이제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 지금 고점이 딱 추세선 맞고 밀린 거죠. 그러면 이거 이제 좀 신뢰도 높은 거지. 요게 맞는 요게 맞을 수 있겠다. 이 선을 기준으로 추세선을 이렇게 평행하게 그으면은 요게 이제 내려오거나 할 때 여기서 뭐 여기 선 닿았다고 사는 게 아니라 뭐 깨든 돌리든 모르겠고 5일선을 넘길 때 아까 말한 세 가지 유형을 보면서 따라붙으면은 그마다 그때 손절은 어떻게 되죠? 여기 닿았던 반등이 나왔던 저점이나 혹은 양봉의 시가 에브리보 자 에브리보도 딴 건 아니고 제가 보는 지표가 보세요. 이거를 넘겼고 지지받고 돌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통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세력선을 이렇게 지지로 활용하고 막 넘기고 이런 것들이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라도 주고 죽는다. 음, 그러면 추세상 아까 봤을 때 저장이 안 돼 있네. 후콘이 그나마 크게 열려 있죠. 그죠? 거의 직선이네. 거의 수평선. 음, 후콘이 열려 있고 거의 수평. CP도 근데 종가를 윗거래 좀 길긴 해.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저항대에서 막힐 수가 있겠죠. 벡터도 그런 저항대에서 막힐 수가 있고. 자, 에브리봇도 우리 배운 거 한번 적용해 봅시다. 반등이 나오고 최저가를 찍었고 이제 넘겼죠. 음. 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냥 단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뚫어 올리면은 이제 각도가 올라가니까 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면은 목표가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음. 위에 지금 세력선 내려오는데 세력선 터치한다면은 시간이 좀 걸려서 뭐 이 정도로 가면은 내려올 거고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있어야 되려나? 음.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저항대도 살펴보면서 세력이 추세를 진짜 잘 지켜요. 진짜 잘 지킨다. 테일러 오늘 꿀팁 진짜 좋죠. 봐봐 못 넘겼잖아. 그러면은 중추세 관점으로는 얘는 뭐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알바노.
알바노가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 다 뭐 하고 있어요? 이평선 역배열에 돌려주는 것만 하고 있잖아. 그러면 좀 짧게 보자면은 요런 상승 흐름에서 나왔던 요렇게는 볼 수 있겠죠. 작은 형태, 높아도. 최저점부터 각도를 올린. 어, 음, 여기 저항 한번 맞고 밀렸다가 종가로 넘겨서 회복을 했죠. 이런 자리에서 몸통으로 돌파해서 올리는 모습. 자, 그럼 배운 대로 봅시다. 작은 추세 한다 했죠? 이 각도가 지금 이게 맞냐? 뭐 어디 세렸습니까? 이 추세에서 나온 오도리에서 세렸죠. 오도리에서. 어.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이 종가를 또 종가상 못 넘겼잖아. 그죠? 그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뭐 넘기긴 했어. 근데 뭐 추세 선을 또 못 넘겼어. 그죠? 근데 뭐 그래도 갭은 좋네. 신기하지 이런 거 보면은. 유료급 강입니다. 그러다가 빵 뚫었어. 어떻게? 밑에 놔두고 뚫었잖아요. 그럼 5일선까지 내려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내려오잖아. 5일선까지 내려오면서 지지받고 살짝 20선까지 내려왔다가 돌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징적으로 뭐가 나와 있죠? 추세선에 종가로는 밀려 있지만 꼬리를 항상 그러니까 돌파한 흔적은 보여주고 있다. 추세를 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완벽하게 5일선 몸통 돌파 나오면서 들어가고 종가 베팅해도 되죠? 위로 주고 상승 계속 나온다. 요 자리 그래서 추세 어디? 상승부 맞고 이제 밀리는 거죠. 다시 올라탈 수 있는 거고 일단 흐름 봐서는 깔짝 돌린 거기 때문에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갭 주고 아마 밀리지 않을까. 상승 살짝 주고 밀리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 보니까 별론데. 그죠? 그럼 뭐 때문에 이걸 했을까? 세력선을 넘기고 이거 나왔구나. 지지받고 양봉 돌린 거. 세력선에서 지지받고 돌렸기 때문에 아까 뭐랬죠? 상승 추세의 하단부에서 5일선 돌파 나왔을 때 그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5도리가 나왔고 회복하고 조정 이틀 줬다가 상단 맞고 하루 줬다가 뚫어버리는 행복회로. 그래서 이거를 이 추세가 영원히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여기서 하나 해먹고 상단에 파는 이 정도가 영리하게 좀 쓰는 방법입니다. 소추세라서 그래요. 제일약품. 자, 역대급을 하락했다.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저도 뭐 받겠습니까? 세력선을 넘기고 다시 뚫어 올리는. 아마 요거에서 이제 피해를 받았겠죠. 그러다가 단기 세력선을 종가상 돌린 모습. 뭐라도 하나 줄 수 있다. 우리 배웠던 거 써먹어 봅시다. 뭐가 많죠? 윗꼬리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을 좀 많이 그어봐야 돼요. 일단 넘겼나 안 넘겼나 제일 먼저 체크하면서 넘긴 거 뭐 이거? 넘긴 게 없습니다. 아직은 상승 추세로 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거 넘기기 전까지는 요거죠.
작게는 작게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작게 보면은 거의 옆으로 기는 수준인데 작게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여기가 강한 저항이 되겠죠. 올라 쏜다면. 다음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는 딱 봐도 뭐 추세가 계속 연장이 되는 모습인데 일단 우리 배운 거 한번 적용해 보면은 음, 그죠? 넘지를 못하네. 요런 자리에서 넘겼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박스를 그리면은 한 각도가 음, 어? 뭐가 보입니까? 넘겼다가 뭐 실패했다가 넘겼다가 실패했다가 쐈다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뭔가 원가상 버티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행복해라고 팡팡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올렸다가 조정 주고 세력선을 몸통 돌파한 자리. 음. 자, 그렇고 애초에 종배할 때 저기는 한 그림을 그리는 거지. 예, 종목들 보면 다 쏠만한 특히 쿠폰이나 이런 것들은 쏠만한 자리거든요. 그런데도 종배라는 것 자체가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뭐 좀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수익 주면 그냥 챙겨 나와야 돼요. 이제 그거를 제가 몇 퍼센트로 말씀드렸죠. 한 4, 5% 정도만 만족하고 10%면은 잘 먹었다. 그 이상 가는 거는 음, 그렇습니다. 뭔가 종배라는 게 전일 장대봉이 나온 거에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거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음, 너무 크게 행복회를 돌리는 건 좀 그렇죠. 차라리 종배를 할 때 그 단봉의 캔들이 좀 작으면은 한 뭐 10% 이하로 작으면은 그래도 내일 한 20%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장대봉이 20% 이상인 거 나오고 뭐그 정도야 그 근처야 그러면 다음날 아무리 크게 올려도 한 10%, 진짜 크게 올리면 20% 아니면 상한가. 근데 상한가는 다음날 갭 안 뜨고 밀려버리는. 음. 이게 주가가 단기간에 오를 수 있는 퍼센트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갈 거면 점상을 했지. 참고하시고 여기 밑에는 이제 5일선 돌파는 아니고 오랜만에 그 스윙 관종 역배열 돌파하는 그런 자리 종목들이고요. 황금 지표 떴고 주요 지표 떴고 세력선 돌파했고 조정 세력선 지지죠. 뚫어주고 돌리는 모습. 동구가 요때 나갔던 관종입니다. 목표가에 겨우 도달했네. 물론 요때 팔아서 됐죠. 겨우 도달했다. 자, 우리가 배운 거 한번 적용해 봅시다. 못 넘겼죠. 못 넘겼지. 아직은 상승이고 뭐고 추세가 잡힐 그런 게 없다. 작게 보면 있겠죠. 또 추세는 있겠지. 이런 자리. 그럼 얘는 보세요. 추세 이탈했네. 그죠? 이탈했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저항을 맞겠죠. 혹은 살짝 뚫어서 안쪽에 들어갔다 윗꼬리로 막 밑으로 내려가면서 당일로 이렇게 바로 종가로 들어올리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윗꼬리 한번 주고 밀리고 아마 끼가 좋아서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력선 있죠.
윗꼬리로 아마 종가를 아마 이 근처로 마감하면은 제일 베스트 좋은 형태. 보통은 뭐 서암 기계공업 이것도 우리 관종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윗꼬리로. 이것도 한번 배운 대로 해볼까요? 일단 중추세 넘기지도 못했죠. 아무것도 아닌 상태죠 지금. 그럼 작게 봅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넘겼고 이제 넘긴 상태에서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열려 있다. 그럼 얘가 빠진 이유를 알겠죠? 힘이 좋다면은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이런 선들 올라올 거니까 장기 이평선 이런 거 밟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또 저항대 맞을 거고. 여기 일목도 잘 보세요. 보통 이제 이건 팁인데 일목이 그냥 선행 1, 2 이렇게 색깔 같이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선행 2가 밑에 있고 선행 1이 위에 있을 때 이런 형태가 좀 더 그 지지력이 좋습니다. 반대로 저항도 세겠죠. 지지력이 세다는 말은 이것도 꿀팁. 이치노시스. 요건 내일 슈팅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배운 거 적용해 봅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줄을 그을 수 있겠죠. 요거 신기하네. 신기한 게 아닙니다. 후행이요, 후행. 이거 줄 그어서 그냥 이렇게 된 거야. 요런 데가 이제 징카지. 이런 자리에서 뭐 오일선 돌파는 한 보는 겁니다. 뭐 없죠? 뭐 없습니다. 오일선을 아래서 뒀기 때문에 내려오죠. 지지받고 양봉 돌렸을 때 그 양봉의 시가나 이런 이 저가 이탈 기준으로 자꾸 이제 배팅 들어가는 거죠. 저가 이탈 없이 다시 양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이거 누르고 올라가겠죠. 아니네. 오일선은 그렇지. 누르고 올라가겠지. 그래서 내일 아마 살짝 주고 양봉 나오지 않을까. 슈팅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화 인터텍. 또 관점은 이력선을 계속 못 뚫다가 넘기고 이렇게 돌린 모습. 거기에 단기 세력선도 뚫어주고 지지받은 모습. 딱 보면 이런 구조. 보입니까? 보여요? 넥라인이 되겠죠. 다음은 요런 자리들. 넘기면은 올라가냐 마냐. 근데 이걸 넘기고 본다기보다는 넘기기 전에 배팅을 해서 그 넘기는 구간을 버텨야 됩니다. 왜? 이거 흔들거든요. 이게 보통 넥라인이라 해서 넘기면 바로 갈 것 같지만 넘기자마자 매물 티 나오면서 막 흔듭니다. 근데 그거를 저런 고점 넥라인에서 산다고 해서 평단이 마이너스 금방 바로 2, 3% 되기 때문에 털리기 쉬워요. 그래서 저게 갈 것 같은데 할 때 들어가야 그 흔드는 구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버틸 수도 있겠죠. 어떻게? 위로 빵 쏴. 조정 엄청 깊게 내려와. 평단 여기가 아니면 못 버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진짜 파동 못 먹는 거야. 이거 이 센 걸 못 먹는 거야. 요거에 털려가지고 이것도 무시무시하게 뺄 거거든요. 5% 이상 막 이렇게. 목이 왜 갈리냐. 자, 미스터 홀딩스 뭔가 싶었는데 필라 코리아입니다. 필라 코리아가 요때 진짜 핫했는데
그게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죠. 일단 뭐 중파동 넘긴 것도 없죠. 대파동 있지 이 정도면. 대파동 뭐 없지? 뭐 없지? 그럼 중파동 봅시다. 중파동도 뭔가 뚜렷하게 안 보이죠. 없다. 파동만 볼 수밖에 없겠네. 파동 본다 치면 이제 요거 기준이 되겠죠. 이게 그거잖아. 아까 말했던 고점 못 넘기고 이렇게 가면은 요 고점 기준으로 줄그면 되나요? 이렇게 이런 게 예상 질문이었는데 모르겠고 모르겠고 요거 넘겼냐 못 넘겼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관점은 이제 이 장기 세력선 뚫는 게 어려운데 요거 이제 계속 밟아주는 모습. 대체 거래소가 안 나와서 그런데 대체 거래소에서는 요거를 확실하게 뚫어준 형태입니다. 뚫어주고 지지를 딱 받은 모습. 대체 거래소까지 하면은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리 괜찮고 자 DGI 요게 어떤 자리죠? 일단 하락 각도가 완만해지는 거 보이나요? 이 각도 점점 완만해지면서 내려오는 모습. 3단 브레이크 걸은 다음에 우리 배운 거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줄을 그을 수 있겠죠. 관점은 세력선을 넘기고 중간 이런 매직봉도 떠주고 자꾸 넘기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뭡니까? 박스, 역배열, 돌파, 내리고 박스. 그 좀 크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하락 파동이고 이게 하나의 상승 파동이고 조정 이후 박스 치고 돌리는 그런 거예요. 그때 이 매직봉이 유용하게 쓰이겠죠. 이게 슈팅이 나오는 날에.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전을 많이 태우겠지. 엑사 ENC. 일단 대파동으로 되네요. 없죠? 없습니다. 넘긴 게. 파동 봅시다. 파동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데요. 왜? 어차피 내려오고 나서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오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음 나온 형태고 이 관점은 여기 보이는 세력선을 못 뚫다가 빵! 빵!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넘겨주고 여기서 빵! 몸통 돌파죠. 몸통. 그리고 조정받는 모습. 반등 나와주겠지. 이런 아마 저항이 이렇게 되거나 또 저항이 또 겹친 데를 보면 됩니다. 신기하게 2년선 444일선과 이런 저항대 겹쳐 있죠. 그럼 여기가 높은 확률로 저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XINC 아마 지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시총이 작은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뽑은 것들 공통적으로 동구랑 미스터 빼고는 시총이 다 500억 이하입니다. 얘는 570이네. 요 밑에는 그냥 관종.
자, 오늘 그래서 뭐 배웠죠? 역별 하락을 하다가 이게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것들을 볼 때는 최저점 이전에 나왔던 반등을 체크하고, 근데 반등이 좀 차트를 크게 열어서 정말 이 지점이 반등인가? 난 소추세의 상승을 보고 있지 않는가? 혹은 항상 큰 추세의 상승 파동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우진이 지금 보면은 중파동에 이렇게 넘겼네. 그죠? 중파동 넘겼습니다. 요 지점을 몸통 돌파해서 요 날이 아마 종배하기 좋았던 날이었을 것 같고, 그래서 뭐죠? 그래서 아마 간종으로 우진했을 겁니다. 종배. 애초에 이날 했지. 이날 했습니다. 우진 종배를. 기억나죠? 넘기고. 왜? 그냥 파동도 아니고 이런 중파동 큰 흐름으로 추세선을 넘긴다는 것 자체가, 넘기면은 또 이렇게 종가 양봉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음봉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양봉을 했다는 거는 뭔가가 있지 않나. CP 시스템도 그런 관점이에요. 넘겼는데 이게 지금 뭐 같아요? 소파동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중파동입니다. 힘이 좋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큰 관점에서 추세 돌파가 일어났는지를 체크를 하면은 이 힘이 센지 약한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큰 흐름인가 작은 흐름인가 그거 유의하면서 차트를 보면은 얘가 힘이 좋은가 약한가가 구분이 돼요. 이것도 마지막 꿀팁이네. 그건 정리해 볼게요. 역배열에서 저점이 나왔던 이전의 고점과 그 고점을 넘긴 지점을 줄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최저점에서 평행으로 줄을 그어주면은 상승 추세가 완성이 된다. 요 안에서 주가는 놀게 돼 있는데 뭐가 있댔죠? 이런 식으로 넘기면은 쭉쭉 갈 수도 있겠지만 가더라도 이 정도가 끝이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뭐 하락 추세랑 살짝 틀린데 역시나 5일선 돌파가 나오면은 또 해볼 수 있는 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더 세게 갑니다. 이거는 상승선을 지지로 활용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왔으면은 또 바닥권에 또 힘이 좋겠죠. 하지만 추세 연결은 안 되고 또 윗꼬리가 될 것이고, 얘는 윗꼬리가 아니라 오히려 충격 파동이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5일선 배웠죠? 5일선 요거를 자세히 설명한 게 이제 라이브 쪽에 보시면은 5일선 돌파라고 제목을 지어놨습니다. 그거 챙겨보시고, 뭐냐 그 국정 그 자원 화재 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거기가 뭐 불탔다 하잖아요. 뭐겠습니까? 딱 봐도 난 보이던데 화재 예방, 리튬 배터리 화재 예방 관련주들, 응? 바로 이렘 떠오르던데. 이렘 맞죠? 물어보자. 파라텍도 생각해봤는데 파라텍 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자기기 때문에 물 뿌리면, 그쵸? 물 뿌리면 안 되지. 액침 냉각도 괜찮겠다. 액침 냉각은 아예 화재를 막잖아요. 그 물이 아니라 그 특수한 용액이기 때문에 불이 날 리는 없겠지. 거기서 뜨거워서 반도체가 녹을지언정 열 배출이 안 돼서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화재는 안 나지만 열이 이제 오버히팅 돼가지고 구조물이 이런 건데 녹을 수는 있어도 화재는 안 나겠지.
열폭주 현상을 막을 나노팀이네. 나노팀 이닉스. 야, 씨. 슈팅 나오겠다. 왜 슈팅이 나왔냐면요. 이거 팁인데, 이런 식으로 꽉 찬 음봉으로 종가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또 전 종가를 또 깼네. 신종가네. 갭 뜨면 바로 슈팅입니다. 요거 한번 오도리로 노려보세요. 아마 내일 각을 줄 것 같은데. 이닉스? 아, 이닉스는 더 좋네. 어떤 형태죠? 하락을 했어. 일단은 보세요. 하락 각도를 좀 완만하게 했어요. 두 번 했고, 횡보하다가 상승했죠. 여기가 저점입니다. 저점 나온 뒤에 조정 나온 이 여기서 돌리는 게 진짜 힘이 좋다 했잖아요. 충격 파동입니다. 대칭으로서 안 되네. 그럼 얘도 얘 슈팅 내에 나올 것 같아요. 갭 살짝 떠 있으면 긁으면 될 것 같아, 그냥. 어디? 요런 세력선 저항. 음. 20%짜리 나올 수 있겠네. 그다음 EM 플러스도 관련 줄 알았는데 정지네. 그럼 이닉스 나노팀 이력을 보자고. 아 이런 거에 전적 이놈은 전적이 있네요. 이 나노팀이 대장 될 수도 있겠다. 왜? 아니 급등 나온 게 다 보면은 신저가 만들어 놓고 돌리는 게 많아. 그죠? 또 상승 파동 자체도 커. 60%짜리 그냥 뽑네. 앞엔 90%. 최근도 매집봉 하나 떴네. 이걸 매집봉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나노팀. 나 저장해놔야겠다. 나 나노팀. 근데 이런 거는 리딩은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리딩을 해? 그냥 알아서 해야지. 각자 알아서 해야지 뭐 이거를. 그 앞에 끼가 있기 때문에 자, 90, 60이잖아. 요거 어떻게 되겠어요? 30 나오겠지. 30 또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30 또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는 제 관종들. 그래서 바로 열폭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노팀이 방열 갭 필러를 넣어서 열폭주가 발생하도록 옆셀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나노팀이고, 이닉스는 배터리 모듈을 감싸 화염 외부 확산 막는 배터리 셀 파우치 내화 격벽 생산. 음.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일단 준비를 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준비를 했으니까 이건 좀 그런가? 잠시만요. 크롬을 열어야 돼. 음, 크롬으로 열어야 돼.
음. 그래도 안 나오네. 왜? 이미지 왜 안 나오지? 자, 일단은 그 이전에도 말씀드린 아펙 음, 에이펙 그 정상회담 관련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 중국 정상회담, 미국, 중국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음, 미중, 제가 볼 때 미중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일단은 수혜, 우리 수혜를 봐야겠죠? 전기자 배터리 신재생. 여기서 반도체는 넣어야 됩니다. 반도체는 풀어줄 거예요. 최신 기술만 아니고 우선은. 그리고 신재생은 안 좋지. 중국산 제품 들어오는데. 이건 좀 잘못됐구만. 이전 게 맞습니다. 미국, 중국은. 한국, 미중 만나서 정상회담 해서 정상회담 하면은 우리나라 수혜받는 것들은 이게 아니에요. 저번 게 맞아요. 반도체 수혜고 신재생은 압박입니다. 왜? 중국산 신재생 들어오면은 우리 다 죽어요. 미국이 규제를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소비재는 맞습니다. 좋아요, 소비재. 한국, 중국은 이제 뭐 말 안 해도 화장품, 그다음에 그 엔터, 게임. 게임이 좀 괜찮죠. 왜냐면은 엔터 많이 올랐어. 화장품 조정도 있는 것도 있지만 쏘쏘. 그래도 화장품 좋습니다. 게임은 오른 것도 없어. 그래서 게임이 달력이 좋을 것 같고 관광 유통 이 글로벌 텍스프리 관심 종목이었죠. 오돌이 관점.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남북 견업주 말할 필요가 없죠. 미국, 중국은 높음 돼 있죠. 그래요. 그럴 것 같아. 한국, 중국은 이제 한한령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북한, 미국.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보니까 훨씬 더 머리에 좀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단 전기차 배터리 빼야 됩니다. 리스크예요. 반도체 여기 넣고 신재생도 빼야 됩니다. 자동차도 빼야 돼요. 소비재를 넣으세요. 소비재라면 먹는 거. 우리 뭐 김밥으로 뭐 올랐고 캐대언 이슈로 그다음 캐대언 관련 주보면 되겠네. 김밥 먹는 거 올랐던. 그다음에 옷, 의류 같은 것도 최근에 지금 의류가 오히려 좀 메인이 될 수 있죠. 왜?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김밥 이런 것들도 우양, 풀무원 이런 것들 MSC인가 뭐 그런 것들 삼양식품 뭐 대표적인 농심도 농심 엄청 좋았죠. 그거 또 중국에도 할 수 있지. 그다음 의류는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의류는 신선한 관점 먹을 게 많겠죠. 한중 정상회담 하면은 화장품, 엔터, 게임. 전 게임이 좀 좋아 보인다. 그다음 화장품. 엔터는 좀 높아서. 그다음에 북한, 미국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함부로 미리 들어가는 좀 어불성설이고 하겠다 뉴스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좀 정리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좀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좀 더 좋은 영상, 꿀팁 많이 넣어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지수가 빠지더라도 올라가는 섹터는 있습니다. 일단 지수 높은 자리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은 살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수급이 올라가는 돈만 다 몰려서 그렇지. 중장기나 스윙 하시는 분들은 좀 죽을 마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손절가도 안 내려왔는데 먼저 손절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손절가 왔으면 손절하고 아까 말했던 그 추세선을 그어보면서 거기 그 하단부에서 5일선 돌림이 나올 때 그때 복수전 들어가는 들어간다면 지수도 아마 그때는 안정화돼 있을 거고, 안정화란 말은 급락이 안 나온다는 거지. 하락 추세는 연결될 겁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면서 그런 자리에서 복수를 할 때 비중을 1.5배 비중을 조금 올리는 게 좋습니다. 복수전 할 때는 복수를 해서 손실 플러스 수익으로 낼 수 있도록 한번 전략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끝. 고생 많으셨습니다.